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 파밍. 정교한 범행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 내가 항상 줄기찾기에다가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엔 현장에서 파밍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인사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의 화재로 8개 동, 19개 점포가 소실됐는데요. 그 긴박했던 현장 속으로 이슈엔 현장이 출동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종 범죄 유형인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는데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감쪽 같은 수법으로 무려 6억 원의 돈을 챙겼다는데요. 이슈엔 현장에서 파밍 범죄에 대해 낱낱이 공개합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을 겨냥한 신종 금융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파밍이라는 수법인데요.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대문 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 컴퓨터의 즐겨찾기에 설정을 해놓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요, 이들이 이제 그 가상으로 은행 사이트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 사이트가 진짜 은행 사이트인 줄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이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들이 보안 승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 카드 번호 35자리를 요구를 하거든요. 주소창에 은행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 심지어 즐겨찾기에 등록한 주소를 통해 접속해도 은행 사이트를 그대로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에 속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겁니다. 유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파밍 사이트. 그렇다면 파밍이란 과연 어떤 범행 수법일까? 파밍이란 가짜 사이트로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범행 수법. 인터넷에 주소를 쳐서 들어갔을 때면 또 모르는데 저희가 항상 줄기찾기에다가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들어가져 있었었고, 정상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나 전체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반드시 파밍 사이트입니다. 그런 경우에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만드는 파밍 등의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 금융기관도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나만의 은행 주소라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객들 하나하나가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사이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절대 파밍을 당할 우려가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유형만 바꿔가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컴퓨터 보안 전문 업체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뱅킹 관련 범죄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정교한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파밍 사건에 대한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외형으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거의 그 뱅킹 사이트들하고 모습은 동일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메뉴들이 어떤 메뉴를 클릭하든지 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창이 띄워지면서 뭐 카드 번호라든지 인증서 비밀번호를 묻는 그런 메뉴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거의 그 해커들이 그 메뉴의 소스나 이미지들을 원본 뱅킹 사이트를 참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밍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사용했다는데요. 대포폰 자체도 일반 시민들에게 뭐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공범들끼리만 뭐 사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을 때도 CCTV 어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명의로 돼 있는 거를 이용을 안 했던 거죠.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피의자. CCTV를 의식한 듯 최대한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피의자는 현금을 인출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일반 어떤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행으로 인한 어떤 수익금 대부분 뭐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경찰이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이 파밍 방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백신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는 거, 또한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엑스플로어 최신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으로의 예방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 수법 자체가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가 새로 발급된다든지 또는 계좌 이체가 될 때마다 본인에게 통보되는 그러한 SMS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단히 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부터 파밍까지 갈수록 금융사기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 인사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민들의 오랜 친구 같은 화신 먹거리촌. 전통과 추억이 있는 낭만의 장소. 바로 이곳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는데요. 그 긴박했던 인사동 화재 현장을 이슈엔 현장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8시 30분경. 쌀쌀한 날씨만큼 주머니 허전한 서민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던 인사동 먹거리촌. 이곳 일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대원 및 경찰 500여 명이 긴급히 출동,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바로 그때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 이어졌는데요. 그쪽 인사동 일반 음식점이 밀집된 곳으로 2층 건물 뒤쪽 편에서 미상의 폭음과 함께 연소가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솟아났다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어삼킬 듯이 번지는 불길.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날의 사고로 화신 먹거리촌 일대 8개 동 19개 점포가 소실됐습니다. 오래된 목조 양식 건물들이 이어져 있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나갔는데요.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져서 도착 당시 화염이 2층 상층부로 강하게 화염이 솟구치면서 인근 건물로 연소가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사동엔 오래된 건축물과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불길이 급속도로 번진 탓에 진화 과정에서 건물 붕괴까지 이어져 아찔한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폭발음이 아주 커서 굉장히 컸더라고요. 이제 천둥 소리 같기도 했고 무슨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소리가 또 한 번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보니까 벌써 소방차가 이쪽에 이제 들어와 있고 경찰들이 이걸 이제 막더라고요. 사람을 못 들어가게. 서울의 중심 행정지역 중의 하나인 종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기에 일대 시가지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마저 지체돼 교통 혼잡까지 이어졌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정리해야 하는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은 난감한 상황과 마주쳐야 했는데요. 화신 먹거리촌은 좁은 골목길 사이로 식당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구조였기에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좁은 진입로 사이사이를 발빨리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좁은 진입로의 첫 번째 관문을 뚫고 화재 진압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 현장에 도착한 즉시 화재 방수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장이 화재 관련 브리핑과 함께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개사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였기에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는데요. 다 무너졌어요. 하도 큰 사고를 당하니까 조그마한 사고가 오면 마음이라도 아픈데 하도 큰 사고가 당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걱정이지. 화재 사고 다음 날 현장 감식을 위해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이른 시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원인 미상의 사고였기에 현장 감식을 신중히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화마가 삼키고 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주저앉은 건물들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우리 동네 분들이 나하고 다 30-40년씩 다 같은 가족처럼 지낸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저렇게 다 불이 나서 저렇게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화재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 복구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 비록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복구하는 손길 하나하나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통 있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그런 인사동은 한옥 양식의 목조 건물로서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화신 먹거리촌은 아주 좁은 골목을 사이로 식당이라든지 주점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화재 시에 목조로 된 건물은 약 한 10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대부분 전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다행히 많은 이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옆 건물로의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상인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애처롭죠. 그래서 비참하죠. 우리 지금 늙음하게 이런 집이 다시 이렇게 복원되겠어요? 이거 희박하잖아요. 이렇게는 복원돼가지고 다시 추억을 생각하면서 술 한잔 먹는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가게에 돈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제 뭔가 남한테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일어날 힘이 없지.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 눈물이 막 날라 그러네. 예, 일단은 뭐 화재 경계 지구 지정은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숭례문과 같은 이 목조 문화재, 또 한옥 양식의 어떤 식당, 주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다중 이용 시설에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점이라든지 식당은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죠. 화재 발생 시에 이 목조 건물 또한 진입로에 소방 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무려 5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진화된 이번 화재. 옛 정서와 낭만이 검게 타들어간 지금. 상인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반복되지 말아야겠습니다.